이 반찬은요, 대부분의 식당 사장들이 자기 가족 밥상에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앉은 그 손님 상에는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넉넉하게 올라옵니다. 몸에 좋을 것 같아 무심코 집어들었던 그 한 젓가락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충격적인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밥 같은 식당이라는 말을 최고의 찬사로 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식당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장이지요. 집에서 정성껏 무쳐낸 나물과 식당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반찬은 태생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외식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식당 사장님들에게 반찬은 서비스이자 곧 비용입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메인 메뉴만큼의 엄격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당 반찬은 대량 조리가 기본입니다. 큰 솥에서 한꺼번에 볶고 무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기 전부터 미리 접시에 담겨 실온에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가 집에서 갓 지은 밥에 얹어 먹는 반찬과는 습관부터가 다른 겁니다. 많은 분이 매일 식당을 이용하면서 맛있으니까 몸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맛있다는 혀의 즐거움일 뿐 내 몸의 안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내 몸을 망치는 위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압니다. 어떤 과정으로 반찬이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가 남는지 말이죠. 그분들이 자기 밥상에 올리지 않는 반찬들에는 세 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 과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져지거나 강한 양념에 범벅된 것들입니다. 재료의 신선도를 감추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반복해서 다시 데워진다는 점입니다. 어제 남은 것, 오늘 아침에 남은 것이 섞여서 다시 불 위로 올라갑니다. 열이 가해질수록 영양소는 파괴되고 산패된 기름에서 나오는 독소는 늘어납니다. 셋째는 실온 노출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뷔페나 일반 백반집을 생각해보세요. 뚜껑도 없이 한두 시간씩 공기 중에 노출된 반찬들, 그 위로 비말과 먼지가 앉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이런 반찬들이 우리 시니어들의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야 소화력으로 버틴다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 독소들은 곧장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면역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리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노화가 빨라지는 것 같나요? 혹은 식사 후 유독 피로가 몰려오나요?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그 반복 제공되는 반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반찬인지 떠올려 보시죠. 아마 지금 머릿속에 어묵볶음, 햄구이, 혹은 며칠 된 것 같은 짠 김치 등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반찬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설탕과 물엿으로 코딩된 어묵볶음은 혈당 폭탄이고 가공육인 햄은 첨가물 덩어리니까요. 사장님들도 이런 건 잘 안 드십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젓가락을 멀리 하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뻔한 반찬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신선해 보이고 심지어 이건 채소니까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리필까지 해서 드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들이 진짜 피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가장 건강을 생각해서 먼저 손을 뻗는 바로 그 반찬입니다. 식당 사장들이 절대 안 먹는 반찬, 대망의 1위는 바로 설탕. 소스에 버무려진 샐러드와 오래된 생채소 무침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채소가 왜?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식당의 생리를 알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첫째, 보관의 문제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샐러드용 양배추나 채소들은 대량으로 썰어 놓습니다. 갈변을 막기 위해 화학 처리를 하거나 물에 오래 담가두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은 다 빠져나가고 질긴 섬유질만 남습니다. 둘째, 재사용의 유혹이 가장 강한 품목입니다.
익힌 음식은 상하면 냄새가 나지만 생채소는 소스만 새로 뿌리면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어제 손님 상에서 돌아온 샐러드볼에서 채소만 건져내 새 소스를 얻는 경우 양심적인 사장님들도 원가 절감의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시간이 흐를수록 독이 됩니다. 소스에 절여진 채소는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설탕과 마요네즈, 각종 첨가물이 범벅된 드레싱이 더해지면 이건 더 이상 채소가 아니라 액상과당 덩어리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 조절에 좋다며? 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신선하고 드레싱 없는 채소일 때 이야기입니다. 설탕 범벅 소스가 뿌려진 식당 샐러드는 오히려 인슐린 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저녁 시간대에 신선하지 않은 무침류를 드시면 밤새 장내에서 가스가 차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노년층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타이밍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채소가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되는 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식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인데 포기할 순 없지요. 대신 습관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식당에 가시면 다음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원재료의 형태가 살아있는 반찬을 고르세요. 형체를 알 수 없게 다져진 것보다 콩나물이나 브로콜리처럼 원재료가 그대로 보이는 반찬이 훨씬 안전합니다. 조리 과정이 단순할수록 첨가물이 적고 신선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둘째, 온도를 확인하세요. 따뜻해야 할 음식인 전이나 볶음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재사용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워야 할 생채소가 미지근하다면 실온에 너무 오래 방치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나만의 해독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반찬부터 덥석 집어 드시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국물로 속을 먼저 데우세요. 그 다음 데친 나물 위주로 드시고 양념이 강한 샐러드나 무침은 마지막에 조금만 맛보는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염증 관리 비법입니다. 현명한 거리두기는 사람 관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식당 반찬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주도권, 즉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 독한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솎아내는 지혜입니다. 남기면 아깝다는 생각에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희생하지 마세요.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것보다 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장, 면역은 오늘 여러분이 식당에서 내려놓은 그 젓가락 한 번, 그리고 새로 선택한 건강한 채소 한 점과 같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정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품격 있게 나이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내일부터는 외식 자리에서도 내 몸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식당 사장이 가장 피하는 반찬 1위는 재사용 위험이 높고 설탕 소스가 과한 샐러드와 생채소다.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반찬은 과감히 피하라. 배고픈 공복에 양념 강한 반찬부터 먹는 습관은 혈당과 혈관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 병원에서는 바빠서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는 약보다 중요한 정보들이 참 많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의외의 식재료에 대해 자세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이 영상이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건강한 선물이 될 것 같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